자, 여러분 평가원 기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정말 유명한, 정말 교육부에서 선정했던 킬러 문항 모음 사례에 속해 있었던 PCR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도 PCR 지문 하면은 바로 알 거예요. 사실 다른 지문들은 듣고도 그게 무슨 지문이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지문만큼은 절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 과학기술 지문, PCR 지문을 쌤과 함께 읽어보면서 과연 독서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인가, 독해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평가원 기출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오늘도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021년도에 나왔던 6월 평가원 시험이고요. 학년도로는 22학년도 6평입니다. 안 풀어본 친구들은 먼저 풀어보고 설명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먼저 훑어보면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글 전체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가 물론 풀어야 될 문제인 것도 맞지만 선택지에서 나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딱 선택지를 봤더니 글 전체를 물어보고 있는 이 글이 뭐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쵸? 딱 봐도 PCR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보여요. 맞죠? 근데 PCR은 PCR인데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이 있다라는 것도 눈에 띄죠. 자, 여러분 한 문제 더 넘어가 보면요. 16번도 전통, 실시간 이렇게 3대2 구도로 나눠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글은 PCR은 PCR인데 전통적 PCR도 있고 실시간 PCR도 있다 라는 것이 일단 문제에서 확보된 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도 맞지만 문제에서 나름 우리가 얻어갈 수도 있다는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너뛴 문제의 기억과 니은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와 니은은 이제 형광 표식 탐침이라는 건데 세부 내용 파악이니까 잘 대응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17번 보기 문제인데요. 와, 이거는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보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문을 쭉 읽어보고 이 보기 문제를 한번 좀 대응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했던 친구들 분명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문단이고요. 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첫 문단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열심히 읽으면서 중심 소재와 방향성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중심 소재라 함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소재인 거고요.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의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문단은 열심히 읽자라고 했었어요. 자, 가볼게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자, 여러분 첫 문단 첫 줄을 딱 들어왔는데요. 무슨 내용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만났어요. 딱 내가 비장한 각오를 읽기 시작했겠죠. 딱 봐도 PCR, 와 진짜 개까다롭겠다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노벨 화학상을 누가 받았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쌤은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환기라고 해요. 환기. 자, 환기가 뭐냐? 환기성 멘트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여기 보세요 하고 이렇게 주의를 끄는 문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환기성 문장을 왜 쓸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의와 흥미를 끌기 위해서 뭔가를 던져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들어갈 때도 되게 많겠죠.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쉽게 흥미를 끌기 위해서 던지는 거니까 결국 그 멘트 속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들어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환기 속에도 중심 소재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환기성 멘트, 노벨 화학상은 PCR을 만들어낸 멀리스에게 수여됐다라는 그것을 알면서 이게 PCR이 중심 소재구나라는 걸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문제에서 PCR이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 소재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맞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PCR을 이제 만들어낸 멀리스가 상을 받았대요.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로 들어왔습니까? PCR은 PCR인데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뭘까요? 자, 고민해보세요. 저것들은 뭐야? PCR에는요, 주형 DNA와 프라이머와 DNA 중합효소와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대요. 그럼 이거는 PCR의 재료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뭐가 있나 봤더니 일단 주형 DNA라는 게 있고요. 프라이머,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DNA 중합 효소라는 게 있고요. 내종의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대요. 아, 이러한 재료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보니까 말들이 다 어때요? 아, 좀 약간 어렵고 낯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처리하는 게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솔직한 말로 어렵죠. 물론 뭐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익숙한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제부터 PCR의 재료가 나오겠다. PCR의 어떤 좀 이제 시행할 때 필요한 것들이 나오겠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것들을 다 이해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해가 만약 안 된다면 인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이해 구간과 인지 구간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내가 쉽게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 너무 좋고요.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정보를 좀 다 이해하는 게 어렵고 빡빡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인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인지냐? 일문단의 이 부분은 PCR의 재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인지해놓고 문제를 풀다가 필요하면은 한번 확인하러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문제풀이, 특히 독서 문제풀이의 양대산맥이 있죠. 지문을 읽을 때 아무런 표시도 하지 말고 열심히 읽고 문제를 읽으면 그 문제만 풀어라 라는 파가 있고요. 문제와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시켜봐라 하는 파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 둘 다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왜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더 적합한 게 있을 겁니다. 지문이 좀 쉬우면요. 차라리 지문을 쭉 읽으면서 이해하고 문제를 쭉 푸는 게 좋고요. 만약 지문이 좀 어렵고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빡빡하다라고 한다면은 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돌아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서 무슨 말을 듣고 수능 만점자는 이렇게 공부했대 라고 하면서 어떤 방법이 하나만 맞다라고 들어가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해 구간은 지문만 쭉 읽으면서 따라가고요. 인지 구간 는 여기에 이런 정보가 있네 라는 걸 체크해 놓고 문제 풀 때 와도 상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런 거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니 인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주형 DNA란 하나씩 설명을 해주네.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의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자, 여러분, 주형 DNA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생각은 뭘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한 문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꼭 대답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장 하나를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어려움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그쵸? 뭘까요? DNA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그쵸? 주형 DNA는 일단 이중가닥 DNA래요. 근데 이 주형 DNA 중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표적 DNA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 이 주형 DNA 안에 뭐가 있다? 표적 DNA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고요. 그럼 부위니까 한번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쌤이 굳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이유는 포함 관계인 걸 좀 가시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 표적 DNA는 무조건 주형 DNA 안에 있죠. 근데 주형 DNA는 곧 표적 DNA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 표적 DNA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쵸? 이런 상관관계를 좀 잘 알아두면 좋겠다는 겁니다. 프라이머는 여러분, 재료가 하나씩 나열되며 설명되고 있죠. 지금 얘 하나 나왔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올 것 같네. 그쵸?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짧은 단일 가닥 DNA. 아까는 이중 가닥 DNA라고 하더니 그쵸? 그럼 얘는요. 단일 가닥이래요. 단일 가닥. 이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앞에서 여러분 표적 DNA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게 뭐였어요? 여기요. 주형 DNA 중에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가 바로 표적 DNA였어요. 근데 얘랑 프라이머가 결합한다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쵸? 이걸 좀 우리가 붙여서 읽어줘야겠네요. 두 번째,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이고요. 자, 여러분 이것도요. 동일한 염기 서열, 여러분 염기 서열이라는 말도 앞에서 본 적이 있죠. 어디요? 여기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증폭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프라이머 파트에서도 염기 서열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붙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DNA 중합 효소는 역시 세 번째 거 등장했네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자, 여러분 얘는 뭐 하는 애인가 봤더니 얘는 복제를 하는 애인데요. 얘가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단일 가닥에 붙이는 역할을 한대요. 사동이죠? 붙이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제를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메모가 필요해요. 무슨 메모가 필요하냐면 자 1문단 요비부는요. PCR의 재료구나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겨놓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구간이다? 인지 구간이에요. 왜요? 너무 빡빡해 정보가. 여러분들이 이중가닥인지 단일가닥인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다고요. 왜요? 지문에 계속 있는데 뭐하러 그걸 외웁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서 이중가닥이랑 뭐 단일가닥이 좀 구분돼서 나오네. 이런 정보가 있네 정도를 인지하고 문제 풀 때 이게 무슨 가닥이었지? 하면 와서 그냥 확인을 빨리 하면 되죠. 뭐하러 외워요. 그쵸? 이해됐습니까? 자, 여러분 1문단은요. PCR의 재료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2문단을 넘어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왔더니 PCR 과정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오케이. 자, 1문단은요. 재료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1문단에서는 PCR 재료를 소개하더니 2문단에 와서는 이 재료를 바탕으로 좀 더 본격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 과정은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그쵸 여러분? 과정은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될 거기 때문에 선후관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해야 되고 특히 생명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뭔가 봤더니 PCR 과정은 우선, 여러분 우선이라는 부사어도 우리가 늘 처리를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우선은 과정의 1번을 나타낼 때 많이 쓰고요. 혹은요, 무언가를 나열할 때 우선 하고 들어가서 나열의 1번을 표현할 때도 많고 무언가 얘기할 때 우선 하고 전제를 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이라는 부사어는 세 가지의 역할이 있다라는 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우선 그럼 이 경우에는 과정의 1번이겠죠. 그럼 1단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열을 가해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 여러분 1단계는요. 지금 열을 가해, 가열이죠. 가열을 하여 DNA의 어떤 이중가닥을 단일로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DNA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 압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병원 가면은 가끔 의사분 책상에 막 이런 DNA 나선 구조 있을 때 있잖아요. 얘를 일단 열을 가해서 한 가닥으로 빼내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 제가 생명과학 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솔직한 말로 여러분, 이거 저도 물론 한 번씩 PCR 지문을 보고 막 그 제미나이나 GPT한테 한번 넣어봐요. 너 이거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 하면은 레알 징그럽게 생긴 DNA 구조 그려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물론 정교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국어 지문을 읽을 때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읽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해설강을 봤더니 쌤이 막 이런 그림을 그려. 근데 아니 나는 저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저 쌤은 어떻게 그리는 거지? 난 역시 국어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이 지문 읽을 때는 그림 이렇게 안 그렸어요. 이것도 나름 정교한 지식 전달과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시화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의 어떤 중간지대로 설명을 하는 거지.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중가닥이 한 단일가닥이 됐다. 이거에만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너무 그림을 보고 난 저런 그림이 안 나왔는데? 라고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설이 좀 길었고요. 자, 그리고 단일가닥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쵸?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단일가닥이 됐어요. 그쵸? 가열해서. 저 처음에 그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했을 때 단일가닥이 됐나 보다. 이렇게 그렸어요. 솔직한 말로. 이렇게 그려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셀프 깨지 말고 그냥 두 개짜리를 한 가닥씩으로 분리했다. 이거에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이후. 여러분 이후는 뭡니까? 2단계. 각각의 단일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여러분 자 프라이머가 여기에서 결합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아까 프라이머의 결합이라는 말,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이라는 정보가 나왔는데 현관펜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요 처음 봤어요? 아니면 두 번째로 봤어요? 그쵸? 두 번째로 봤습니다. 어디서 봤냐면요 1문단에서 우리가 아까 프라이머가 결합한다라고 했는데 이 프라이머는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어디에 결합한다? 여기요. 표적 DNA의 일부분에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런 정보를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2문단에서 프라이머 결합이 또 나왔어? 그럼 1문단에 있었던 프라이머 결합과 연결지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프라이머가 결합했는데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여러분 얘를 프라이머로 해볼게요. 프라이머가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했다 쳐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봐봐. 얘를 프라이머라고 쳤을 때 그렇다면은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는 얘네들은 표적 DNA구나 라는 걸 알아야겠죠. 이렇게. 이 정보를 1문단에서 끌어와서 읽는 게 독해입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를 읽으면서 나갈 거면 그게 무슨 독해예요. 글자 읽기지. 그거 한글 읽기예요, 여러분. 알겠죠?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돼요. 여러분 3단계는요.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은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복제가 완료가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현관펜 쳐볼게요.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된다 라는 말도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어디요? 여기요. DNA 중합 효소는 이곳에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서 DNA를 생성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DNA 중합 효소라는 것도 여기서 붙어서 복제를 시킬 건데 붙는 게 아니죠. 얘가 뉴클레오타이드를 붙여서 복제시키는 거죠. 그럼 이런 느낌 아닐까요? 자,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에 이번에는 그냥 한번 똑같이 또 그릴게요. 요렇게 있을 때 정말 애쓴다, 그쵸?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주려고, 그쵸? 자, 이게 프라이머였어요, 아까, 그쵸? 요게 프라이머였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단계에서는 여기서 안 나왔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뉴클레오타이드 어디 붙겠어? 예를 들면 여기 이런 데 붙어서 마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보니까 마치 뭐처럼 생겼어? 시작할 때 DNA 이중 나선 구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다는 겁니다. 보여요? 여기가 1개였고요. 이번에는 2개가 나왔지. 이게 바로 뭐예요? DNA 복제. 이런 걸 우리가 증폭이라고 할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면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요. 보이죠?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맞습니다. 1개였고요. 2개였습니다. 2배 등장했죠?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반응해야 될 정보가 나왔습니다. 어디예요? 대답해 보세요. 자, 어디에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PCR 과정 읽었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는요, PCR 과정이네 라고 메모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에 반응해야 될까? 어디요? 여기요. 전통적인 PCR은 별표. 왜요? 문제 풀 때, 문제 읽어볼 때 전통적인 PCR이라는 말이 16번에도 많았고 18번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드디어 전통적인 PCR이 나왔어요. 16번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몇 번입니까? 14번인가요? 그죠? 14번과 16번이네요. 그쵸? 자, 여러분. 전통적인 PCR이라는 말이 드디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이 나왔냐면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한대요. 그래서 증폭 여부를 확인한대요. 그럼 여러분. 전통적 PCR은요. 최종 산물에 발색을 해서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도 알고 있냐면 실시간 PCR도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PCR에는 전통적 PCR도 있고 실시간 PCR도 있어 라고 종류를 나눠준 거죠. 종류를 나누어 설명한 걸 우리는 분류라고 합니다. 분류. 여러분 분류가 시작되면 해야 할 사고가 있다라고 쌤이 늘 말했죠. 자, 첫 번째는요. 분류가 시작되면은 공차를 공유해봐야 돼요. 공차. 공차 뭐야? 공통점과 차이점이요. 여러분 무언가가 분류됐다라는 거는 걔네의 엄마는 똑같아. 맞지? PCR에서 전통적과 실시간이 나눠졌잖아요. 그럼 전통적 PCR도 PCR이고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분명히 공통점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가 완전히 똑같으면 분류할 필요가 없었겠죠.
둘 사이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럼 그 차이점이 과연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따라서 좀 더 중요한 거는 차이점이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 있다는 걸 놓치면 독해가 어렵고 추론형 사고가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푸바오는 팬더다. 선생님 맨날 말하죠. 푸바오는 팬더다가 무슨 말이야? 앞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통적 PCR도 PCR이니까 전통적 PCR도 재료와 과정이 똑같겠죠.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실시간 PCR도 재료나 과정이 똑같겠죠. 무슨 말이냐면 푸바오는 팬더니까 팬더가 가진 특징을 다 가진다. 이걸 쌤이 푸바오라고 맨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통적 PCR도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 필요합니다.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 필요합니다. 이게요 문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은 실시간 PCR도 하면서 뭔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사고가 돼야 추론형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구역화예요. 구역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 PCR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실시간 PCR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역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인지한다면 좀 더 쉽게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구간은 전통적 PCR의 구간이에요. 어디였어요? 이문단이었습니다. 그럼 전통적 PCR은 이문단에 등장하는 정보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실시간 PCR은 어디 나올까요? 최소 3문단 이후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전통적 PCR 얘기가 끝났는지 아니면 더 이어지는지 한번 또 나아가 봅시다. 자, 2문단 다 읽었고요. 이제 3문단 한번 가볼게요. 3문단은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실시간 PCR이라는 재료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실시간 PCR은 이제 3문단부터 등장하는 소재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 보세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이라는 정보. 형 앞에 쳐볼까요?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전통적 PCR에서는 그게 안 됐었는데 실시간 PCR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보조사인 거죠. 그럼 보조사는요, 되게 작지만 강력한 애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밥은 안 먹었어 라고 하는 거는 나는 안 먹었는데 누군가는 먹었다라는 대조의 보조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한 글자만 달라지는 건데도 되게 의미의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저기도 보면요. 뭐뭐도라는 건 역시의 보조사인데요. 쟤는 저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앞에 있었던 전통적 PCR은 그게 안 된다라는 말을 좀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실시간 PCR은요. 표적 DNA의 양도 알 수 있다. 확인이라고 바꿔볼까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쌤이 여기는 왜 비워놨을까? 발색이라는 말을 전통적 PCR에서 해준 걸 보니까 실시간 PCR도 그 말이 필요할 것 같아 쌤이 비워놓은 겁니다.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여러분 평가가 너무 친절해. 다 알려줬어. 여기 봐봐. 전통적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 PCR도 PCR이니까 과정이 똑같다.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과정이 똑같다라는 이 부분을 대놓고 전제로 정리해 준 거예요. 이거는 원래 평가원이 안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서 따라가야 되는 건데 평가원이 저 부분을 짚어줬으니까 고맙게 받아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봐봐. 전통적인 PCR와 라고 되어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PCR와 PCR를 이상하지? 조사가 이상하잖아요. 왜 저렇게 쓰는 건가? 라고 봤더니 R이라고 우리는 보통 발음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얘를 R라고 발음을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PCR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PCR와 PCR를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하다가 평가원이 21년, 22년 이렇게 2년 동안은 R을 이렇게 R라는 발음으로 표현을 했대요. 근데 23년부터는 다시 R로도 발음을 표기하기 시작하면서 조사가 다시 바뀌었대요. 신기하죠? 국어는 R이 등장하는 때가 별로 없으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수학은 R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21, 22년 동안 R라고 표현하다가 23년부터 다시 R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포인트가 뭔가 봤더니 얘는 사이클마다 발색을 시킨대요. 아까 전통적 PCR은 최종 산물에 발색을 하는 거였는데 실시간 PCR은 사이클마다라는 거야. 이게 차이점이네.
보입니까? 자, 잘 봐. 여기서 또 우리가 힌트가 있었어. 무슨 힌트가 있었냐면 여기요. 동일하게 실시한다라는 건 여러분 공통점이죠. 동일한 건 공통점이잖아. 근데 뭐뭐하지만이라는 거는 대조의 연결어미예요. 그럼 여러분 공통점 대조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차이점이 나와야겠죠. 그럼 차이점은 뭔가 봤더니 실시간 PCR은 사이클마다 누적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그럼 여러분 저 두 가지 기억과 니은 문제로 나온 건데요. 걔는요 여기 실시간 PCR에서 나눠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라든지 형광 표식 탐침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전통적 PCR엔 절대 붙으면 안 되는 애들인 거야. 맞죠? 왜요? 사이클마다 발색을 누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어떤 염료들이었던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게요.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 여러분 또 나왔어. 우리 아까 1문단에서 내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중가닥인지 단일가닥인지 하는 게 지금 또 나왔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중가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이 붙는데요.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도 이중가닥이었는데 새로 생성된 것도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 붙는다는 거죠. 자,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별표, 여러분, 쌤이 늘 말하지만 평가원 지문에서 다만이라는 부사가 쓰였을 때 출제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꼭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여러분 의도치 않았다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합체라는 것의 정의는 뭐예요?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이 된 거니까 얘는 푸푸야, 푸푸. 맞지? 푸푸. 푸푸가 두 개 묶어 있는데도 거기에 이중가닥 DNA가 특이 염료가 붙어서 발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대. 그럼 사실 이런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새로 생성된 표적 DNA만 알고 싶었던 건데 거기에 푸푸가 결합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개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오류인 거지, 오류. 그치? 자, 됐습니까? 이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그렇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3문단 들어오면서 실시간 PCR 얘기했죠. 실시간 PCR 얘기하면서 사이클마다 발색이 누적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확인하려면 새로운 염료가 두 개 필요하다.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와 형광 표식 탐침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무슨 얘기 해줘야겠어요? 그렇지. 형광 표식 탐침 얘기로 들어와야겠죠. 가볼게요. 4문단입니다. 형광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와, 얘도 또 단일가닥이래. 여러분 여기도요. 현관문 쳐보세요. 여러분 정보를, 글을 그냥 읽지 말고요. 고민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앞에 봐. 여러분 형광물질이 있는데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을 같이 붙여놨대요. 뭔가 좀 이중적이지 않아요? 형광물질을 쓰는 이유는 형광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서 쓰는 건데 왜 그것을 억제하는 물질을 붙이는 걸까? 소각물질이 옆에 있으면 형광색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형광색이 보이는 건데 왜 억제하는 애를 붙여놨을까? 그걸 고민해 보라는 거야. 너무 역설적이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 고민했을 때 결론은 뭐예요? 왜 나는 뭔가 색깔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색깔이 안 드러나게 하는 애를 옆에 붙여놨을까? 고민해보세요. 그쵸? 결론이 나오죠? 내가 원하는 때가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아무 때나 형광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억제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없어지면서 얘가 형광색이 들어오기 바라는 거 아닐까? 그치? 여러분 이런 거 좀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그럼 여러분 여기네요. 자 볼게요. 이쯤이겠다. 프라이머가 결합할 때 형광 표식 탐침도 붙는데 이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붙는데 이런 부분이겠네? 이런 부분, 그쵸? 이런 데에 붙게끔 만들어진다. 이게 뭐야? 형광 표식 탐침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얘는요 처음에는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색깔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갈 때?
3단계로 갈 때 형광표식 탐침은 분해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결합이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미 끊어진 상태가 됐어. 자, 그러면서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의 분리가 일어나. 여러분 봐봐. 형광물질과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게 분리됐어. 그럼 이제는 뭐가 뜨는 거야? 형광물질이 뜨는 거죠.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형광표식 탐침의 발색은 적어도 이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쪽 마지막 과정에서 형광표식 탐침의 어떤 발색이 일어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형광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 여러분, 얘는요, 여기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이 있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얘는요, 표적 DNA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한대. 우리 형광표식 탐침은 얘잖아요. 얘의 비교군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였죠. 얘는 무슨 특징이 있었어? 그쵸? 바보 멍청이야. 이중가닥 DNA로 보이면 싹 다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풋풋끼리 붙어있는 이 합체에도 붙는 게 얘의 문제점이었잖아. 근데 형광표식 탐침은 똑똑하게 표적 DNA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의도치 않은 발색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똑똑하네? 근데 비싸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무슨 얘기였어요? 형광표식 탐침 얘기만 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조금 좀 짧아요. 좀 너무 약간 얕아요. 형광표식 탐침 얘기를 했다가 끝이 아니라 실시간 PCR에서 형광표식 탐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을 게 더 있을까? 왜? 전통적 PCR, 실시간 PCR 다 끝났는데 뭘 더 읽어야 될까? 자, 이어서 5문단 가볼게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또 시작됐네. 여기에서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플러스 알파 발색도라는 얘기를 해볼 거래요. 발색도.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며, 그쵸 여러분? 발색, 색깔은 양에 비례한다. 양이 많을수록 색깔은 진해진다. 이런 말이네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초기 양이 자 1일 때랑 4일 때라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이클을 돌았어.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한 번 더 돌아 4가 되겠죠. 얘는요 한 번 돌면 8개, 한 번 돌면 16개 이렇게. 양에 따라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생기는 양이 다르겠죠.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가 있대. 예를 들면 발색도는 진하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치를 표현하면 이런 거야. 10의 진하기에 도달하면 검출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선생님 이거 연속된 선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됐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요. 자, 이렇게 연속된 선으로 표현을 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10이야. 이 정도 발색도를 가지면 검출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아직 10까지 못 온 거고요. 여기는 여기서 10이 넘어가겠죠. 그쵸?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 한 번 더 돌고 또 한 번 돌아야지 그때 되겠죠. 그럼 얘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째 10이 도달하는 거야. 그쵸? 얘는요 10에 도달하는 게 한 바퀴, 두 바퀴일 때인 거죠. 따라서 CT값이 얘는 2가 되는 거고. 이거 더 해볼까요? 자 여기 봐봐. 8, 그 다음에 16. 얘를 올려서 써볼게요. 여기 그치? 그럼 이렇게 연속된 선으로 표현했을 때 얘는 자 그려줄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를 돌고 있을 때 10이 검출되겠죠. 이해됐어요? 여기도 봐봐.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있을 때 여기서 10이 검출되겠죠. 그럼 이때 CT값은 2가 되는 건데 이때 CT값은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초기 양에 따라 CT값이 달라지는 거네요.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로 CT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로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시로에 포함된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보기의 A 문단입니다. 그쵸?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문단이 안 끝나서 6문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간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의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러면 이게 바로 뭐야? 코로나, 그치?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지막 문단이 너무 좀 시시해요. 앞에서 진짜 빡세게 읽고 내려왔는데 마지막 문단은 뭔가 좀 푸식하고 힘 빠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즉, 이 문단이 약간 뭔가 정리하는 문단? 마무리하는 문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힘이 너무 빠지고 이걸 굳이 왜 썼을까 싶을 정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평가원은 그냥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 마무리 문단이 왜 필요했을까? 이렇게 시시한 얘기를 할 건데 앞문단들에 비해서 너무 이게 뭐 별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 문단은 있는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그쵸? 이걸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썼다는 거는 얘가 명확하게 문제에 등장했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쵸? 얘가 문제에 등장해서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시시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쌤 뭐라고 하냐면요. 정리 마무리 문단은요. 이어서 읽지 말라고 해요. 왜냐? 솔직히 너무 시시하고 굳이 시간을 더 쓸 필요가 없어. 다만 문제 풀 때 분명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인지하고 넘어와라 라고요. 그럼 이런 게 독해 꿀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읽고 시간을 버리는 거랑 일단 내가 읽어야 될 거 읽고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필요한 순간에 넘어와서 정보를 싹싹 긁어가는 거. 이게 약간 저는 시간 관리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유의 깊게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문 독해는 끝났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우리 문제 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17번 보기 문제일 겁니다. 자, 보기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풀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다. 여러분, A하고 B가요. 초기 농도를 비교했어. 초기 농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쌤한테. 쌤, 농도랑 양이 꼭 같은 거예요? 라고 누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국어가 아닙니다. 이거 수학인데요. 초등학교 때 배워요. 소금물의 농도를 배울 때 물 100g당 소금의 양을 표현한 게 농도라고 배우거든요. 그러면 물 100g은 정해진 기준이고 그때 소금의 양에 따라 농도가 정해지는 거니까 농도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양으로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수학이에요. 초등수학. 자, 여러분. A가 B보다 초기 농도가 높대요. 아, 더 많다는 거야.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요. 이런 걸 그냥 관념적으로 보지 마세요.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머리로 그냥 굴리지 말고요. A는 4고 B는 1이다 이렇게 굴려. 우리 아까 저기다 적어놨잖아, 쌤이. 그쵸? 자, 이어서요.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 물어보는 건요. 증가량이에요. 여러분, 한 사이클이 돌 때마다 증가량이 어떠하냐라는 건데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아까 연속된 선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쌤이 계속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봐봐. 4가 다음 사이클에 8이 될 거고 16이 될 거고 32가 되겠죠. 1이 2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8이 되겠죠. 이거 보면서 쌤 수학 좀 치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저도 예전에 물론 문과 수학이지만 수학 1등급 맞아봤습니다. 그쵸?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이렇게 돌 때 얘는 4가 증가하는데 얘는 1이 증가하죠. 당연히 증가량은 처음 값이 많을 때 2배가 될 때마다의 증가량도 클 거 아닙니까? 따라서 B보다 많겠군이 맞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잘 봐요.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발색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면 CT값이 뭐였지? 라는 정의를 제대로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CT값이 뭐였냐면요. 검출됐다고 말할 수 있는 발색도였어요. 그때의 사이클 값입니다. 이해됐어요? 검출됐다고 말할 수 있는 발색도가 정해져 있죠. 그건 기준선이었잖아요. 그때 사이클이 몇 번째 사이클인지를 물어보는 값이 CT값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 그럼 CT값은 검출된 사이클 값이에요. 그럼 그때의 발색도라는 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가 됐든 간에 내가 무언가를 검출됐다고 말하려면 몇 바퀴든 사이클이 돌아가겠죠. 그때의 발색도가 과연 어느 지점에 있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 아까 쌤이 예시를 뭐로 들었냐면요. 여기 보세요. 10이었어. 우리가 아까 10이라는 기준선을 놓고 보기로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때 10이 될 때, 10이 넘어가는 때의 사이클 값이 얘는 4였고 얘는 2였습니다. 그럼 뭐가 됐든 이때의 검출됐다고 말할 수 있는 발색도도 10이고 이때 검출됐다고 말할 수 있는 발색도도 10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 검출됐다고 말할 수 있는 발색도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그럼 기준선은 값마다 다르겠어요? 아니면 같겠어요?
기준인데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B와 같겠군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봐봐. 코로나 검사를 할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A도 하고 B도 했는데 얘는 10을 넘겨서 코로나 검출, 얘는 4를 넘겨서 코로나 검출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수치를 넘어서면 코로나가 검출됐다라고 말하려면은 그때 정해져 있는 발색도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모두 다 동일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CT 값이 다른 거죠. 그쵸? 누군가는 4로부터 출발하고 누군가는 1로부터 출발하니까 CT 값에 차이가 생긴다. 하지만 그때 CT 값이라는 거는 검출의 발색도의 사이클 값이니까 그럼 그 사이클 값에서의 발색도는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정의를 제대로 짚지 않았을 때 틀릴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7번도 잘 해결하길 바라고요. 원래는 쌤이 어려운 독서 지문을 풀어주면서 보기 문제만 건드렸는데 오늘은 앞에 문제도 한번 좀 같이 봐줄 건데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좀 보면 좋을 만한 게 뭐냐면요. 이 4번이나 5번 같은 거예요. 4번에서 5번. 자, 봐봐.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표적된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은 이 지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 말은 맞죠. 왜 맞냐면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PCR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쌤이 아까 말했죠.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푸바오 논리예요. 푸바오 논리. 푸바오는 팬더니까 팬더가 가진 특징을 모두 다 가진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PCR,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푸바오는 팬더다 논리. 여기도 보세요.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왜요?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재료는 모두 동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같은 논리로 실시간 PCR도 PCR이니까 PCR의 재료는 동일할 거고 푸바오는 팬더다의 논리로 4, 5번은 다 맞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푸바오 논리를 이해하면 정말 많은 선택지들이 해결된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약간 유의 깊게 보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뭐 틀리는 친구들 많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면요. 이합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합체의 정의가 뭐였어요? 쌤이 아까 말했죠. 우리가 CT 값의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합체의 정의는요. 프라이머끼리 붙은 푸프였어요. 푸프. 그치? 프라이머끼리 붙은 푸프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기역은 프라이머와 결합해. 그럼 여러분, 기역 플러스 프라이머가 푸프입니까? 아니죠. 여기도 보세요. 니은은 형광물질과 결합해. 그럼 여러분, 니은과 형광물질이 결합한 게 푸프입니까? 아니죠. 푸프는 프라이머 결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정의로 두 선택지가 같이 빠져요. 그럼 여러분,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과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건 확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아닌 건 잘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정의에서 출발할 때도 많다라는 걸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오늘 굉장히 어려운 PCR 지문을 한번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가지면 좋을 만한 사고가 과연 뭐냐? 뭐 이런 겁니다. 쌤이 아까 말했죠? 자, 정리해 볼게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 선택지에서 언급하는 중심 소재를 긁어가는 거. PCR. 그리고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이 나오네. 분류책에 잡아놓는 거. 그럼 이거 나왔을 때 대응하는 거. 맞죠? 자, 2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넘어와서 지문을 읽을 때 정보가 너무 빡빡해. 이해와 인지를 생각해서 인지 구간인 것과 이해 구간인 걸 좀 분류해 가는 겁니다. 인지 구간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네 라고 메모를 남겨놓고 문제 풀다가 돌아와도 돼요. 약간 인덱스 붙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부담을 갖지 말고 이해나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좀 잘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문 읽을 때 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보조사나 좀 연결어미의 쓰임을 잘 보는 겁니다.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이런 도의 보조사, 그리고 여기도요.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의 대조적 연결어미, 이런 것들.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평가를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 잘 보면서 지문을 따라가는 거.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아까 재료 얘기 한참 하고 과정 넘어가면은 계속 이게 언급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급될 때 앞에 나온 정보를 다 말해주면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잘린 정보들을 내가 이어 붙여서 읽는 거. 예를 들면 과정에서 여러분 보면은 프라이머와 결합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단에서는 프라이머는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런 말들이 좀 잘려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따라가는 거,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죠. 쌤도 늘 말합니다. 독서 지문이 뭐 쉽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 어렵고 또 다시 풀어도 어렵고 시험장에서 만나면 어려운 지문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 분석을 함으로써 평가원이 중시 여기는 건 과연 무엇일까?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까? 그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내가 글을 잘 읽는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나만의 어떤 노하우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게 평가원 기출 분석의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문과 그 18년에 출제되었던 LFIA 키트를 같이 읽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읽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평가원 기출 분석 열심히 해서 올해 수능에서는 좋은 점수 얻길 바랍니다.